2025년 12월 31일. 이 날짜를 빨간색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치십시오. 나냐고요. 그날은 당신의 혜택이 사망하는 날입니다. 네이버커셔리 무슨 소리야? 너 뭘 겁주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제발 5분만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 어르신을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어르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르신, 혹시 일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해가 지는 거요? 아닙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정부가 만든 혜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바나나 슈퍼케셔 마트에서 파는 우유처럼요. 근데 정부는 이 유효기간이 끝나도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혜택을 거둬갑니다. 뉴스에서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지도 않습니다. 신문 구석에 작은 글씨로 한 줄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만 손해봅니다. 아는 사람은 미리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뒤늦게 알고 땅을 칩니다. 2025년 12월 31일. 나의 이날 한꺼번에 끝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의 지갑을 노리고 있는 3개의 시한폭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의 종말. 15에서 4%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특권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자녀 밑에 편하게 붙어 계시던 어르신들 쫓겨날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판도 변화. 동사무소에서 조끼 입고 청소하던 그 쉬운 일자리 이제 없어집니다. 어르신, 이 3가지를 모르고 2026년을 맞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통장에서 돈이 새어나갑니다. 병원비, 건보료, 세금 줄줄 새어나가는데 뭘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막차가 이미 떠났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은 막차가 떠나기 전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신분증 들고 은행부터 가십시오. 2025년 12월 31일 전에 움직이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다 받으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자의 15.4%는 세금으로 떼갑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르신이 은행에 5천만 원을 1년 동안 예금했다고 칩시다. 이자율이 4%라면 1년 후에 받을 이자가 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2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15번 4%를 세금으로 떼니까 30만 8천 원이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받는 건 169만 2천 원입니다. 30만 원, 그게 뭐 대수야. 어르신 30만 원이면 쌀 몇 포대입니까? 병원비 몇 번입니까? 손자 용돈 몇 번입니까?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 뭔지 아십니까? 비과세 종합저축.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5만 원까지 이제 세금을 안 매기는 특별한 예금입니다. 아까 그 30만 8천 원 안 떼간다는 겁니다. 200만 원 이자 받으면 200만 원 다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계산해 볼까요? 5천만 원을 5년간 비과세로 예금한다고 칩시다. 이자율 4% 기준으로 5년간 받는 이자가 약 1천만 원입니다. 세금 15년 후 4%면 114만 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해요. 근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넣으면 이 154만 원을 그냥 가지는 겁니다. 114만 원이요? 카나케 마이스칸 그냥 생기는 돈입니다. 아치터메나원 신후와 유얼레동원 나중에 해야지. 어르신 이 말씀 하시려고요? 그 나중에가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 혜택이 죽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 법에 일몰 조항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가입 못합니다. 그래? 그럼 2025년 12월에 가면 되겠네. 어르신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2월 3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이거는 연말이라 은행이 바쁩니다. 그건 대기 줄이 길어요. 번호표 뽑고 24시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12월 29일, 30일은 연말 정리 때문에 은행 업무가 더 밀립니다. 기다리다가 창구 마감되면 끝입니다. 그럼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되잖아. 비과세 종합저축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신분증 들고 직접 가셔야 해요.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셔야 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먼저 전화해 줄 거라고요. 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은행에서 알아서 연락해 주겠지. 단골인데 절대 나는 다 해줍니다.
왜냐고요? 은행 직원한테 어르신이 빚과세 종합저축 가입하는 건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실적도 안 되고 수수료도 안 생깁니다.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는 일입니다. 은행 직원은 펀드 팔고 보험 팔아야 실적이 나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물어보면 해주지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어르신, 아는 사람만 챙기는 겁니다. 정부도 안 알려주고 은행도 안 알려주고 어르신이 직접 알아서 챙기셔야 합니다. 5천만 원을 4% 이자로 5년간 넣으면 이자가 약 1천만 원입니다. 그중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40년간 식당에서 허리 휘어가며 모은 돈인데 150만 원을 그냥 국세청에 바치게 된 겁니다.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뉴스에서도 못 봤는데. 명자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행 직원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먼저 연락 안 했으니까요. 이나 어르신,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도 안 알려주고 은행도 안 알려줍니다. 베이머트면 그냥 뭐 하는 것,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1만 원 들고 은행 가십시오. 자, 이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은행에 가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이은행 1,000만 원 없으셔도 됩니다. 1만 원만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어느 현대생 제이온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 번 계좌를 개설하면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그 계좌에는 계속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전에 1만 원이라도 넣어서 계좌를 더 넣으면 2026년에 4,990만 원을 더 넣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없으면 끝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새 계좌 개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계좌를 터는 겁니다.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으세요. 둘째, 전 금융권 통합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한 은행 5천만 원이 아닙니다. 모든 금융기관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국민은행에 2천만 원, 신한은행에 3천만 원 이렇게 나눠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 넣었는지 어떻게 알아? 은행 가셔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현황 조회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 금융권 통합 조회가 됩니다. 셋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도 확인하십시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도 됩니다. 특히 신협, 새마을금고는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금리 높은 곳에 넣으시는 게 이득입니다. 넷째, 부부라면 각각 10만 원씩 합계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어르신이 65세 이상이시고 배우자분도 65세 이상이시면 각자 5천만 원씩 합계 1억 원까지 비과세로 예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계신 돈이 있다면 각자 이름으로 나눠서 비과세 종합저축에 넣으세요. 이 네 가지 2025년 12월 31일 전에 반드시 끝내셔야 합니다. 효자 아들 밑에 있으니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건강보험료 안 내고 계십니까? 응, 우리 아들 직장보험에 붙어 있어. 피부양자로. 그렇군요. 나 그 편한 생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들이 직장 다니는데 아들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 문제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개편?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주역에는 큰 상관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어르신이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셔도 됐습니다. 자녀가 대신 내니까요. 근데 2025년 11월부터는 다릅니다.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기준에 안 맞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자녀 보험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선의도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월 10만 원에서 많게는 생후 50만 원까지 나옵니다. 매달 그 돈을 어르신이 직접 내셔야 합니다. 2025년 11월 어르신 집으로 날아올 고지서의 정체.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어르신 지금까지와 앞으로는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뭘 바꿨냐면요.
소득과 재산 변동분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23년 전 자료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연금이 오르거나 땅을 팔아서 소득이 생겨도 바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11월부터는 최근 소득과 재산이 바로 반영됩니다. 어르신, 혹시 국민연금 받고 계십니까? 매달 150만 원 정도 받아.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받고 계신 분도 계시죠? 나는 군인연금 받아. 거기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받고 계신 분 있으시고요. 이 연금들 합쳐서 연간 1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썩쇼 2천만 원?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아냐?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150만 원이면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월 20만 원 받으시면 연간 240만 원. 합치면 2,040만 원. 기준 초과입니다. 겨우 40만 원 넘었는데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은 자비가 없습니다. 박영감님 12세에 줬다 뺏는 억울한 사연.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박영감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2세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박영감님은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 받으시고 개인연금으로 월 30만 원 더 받으셨어요. 합치면 월 210만 원, 연간 인지부학 20만 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옛날 기준으로는 공적연금만 따졌거든요. 공무원 연금 180만 원 엑스원 비개월 2,160만 원. 근데 공적연금은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기준 이하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편하게 붙어 계셨어요. 2024년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있으면서 공무원 연금도 조금 올랐습니다. 박영감님 연금이 월 180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올랐어요. 야, 연금 올랐다. 좋은 거지. 박영감님은 좋아하셨습니다. 2025년 11월 박영감님 집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 박영감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편지를 읽어보니 소득기준 초과로 2025년 12월 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12월분 건강보험료가 22만 3천 원이라고요. 매달 22만 원. 1년이면 264만 원입니다. 아니 연금 15만 원 오른 거 좋다고 했더니 건보료로 22만 원을 내라고? 박영감님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준 거보다 더 뺏어가는 겁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아빠 건보료 어떻게 좀 안 되냐? 아들도 황당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공단에서 연락이 없었는데 공단은 연락 안 해줍니다. 통보만 할 뿐입니다. 박영감님은 그날부터 매달 22만 원씩 건보료를 내시게 됐습니다. 연금 오른 건 15만 원인데 나가는 건 22만 원. 오히려 매달 7만 원씩 손해입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본인의 연간 소득을 계산하십시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계산하세요. 이 합계가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위험입니다. 둘째, 사적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십시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받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월 3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걸 10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아니면 월 수령액을 줄여서 15만 원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소득이 줄어들어서 2천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연금 미루면 손해 아니야? 어르신 건보료 매달 20만 원 내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연금 수령액을 좀 조절해서 피부양자로 남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연금공사나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연금 수령 시기 조정을 문의하십시오. 셋째, 재산 분할을 통한 과표 낮추기를 검토하십시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뭐야? 시가가 아니라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보통 시가의 6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 명의로 땅이나 건물이 있으시면 과세표준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기준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부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증여세가 있으니까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고요. 넷째,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번호는 1577-1000입니다. 여기 전화하셔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여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격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줍니다.
개편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십니까? 돈 필요하면 구청 가서 공공근로 신청하면 되지 뭐. 조끼 입고 쓰레기 줍는 거 우리 옆집 아저씨도 하잖아. 하루에 4시간 일하고 월 50만 원 받는다던데. 어르신 그 쉬운 시절 끝났습니다. 2025년부터 노인 일자리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뭐가 바뀌는데? 정부가 노인 일자리 정책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순 노무직은 줄이고 숙련직을 늘립니다. 단순 노무직이 뭐야? 환경 미화, 교통 안내, 공원 청소 같은 일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요. 지금까지는 이런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넣어서 만든 공익활동형 일자리요. 근데 이게 대폭 줄어듭니다. 왜 줄여? 케인.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 노무직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차피 용돈벌이 수준인데 차라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민간형, 시장형, 숙련형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뭔데? 숙련형 일자리는 자격증이나 경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보조교사, 시설관리기사, IT 보조강사 등 이런 일들입니다. 즉 아무나 못합니다. 자격증이 있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는데 자격증 같은 거 없어. 야, 어르신, 그래서 문제입니다. 준비 안 된 어르신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한 어르신을 이렇게 됩니다. 노란 조끼 입고 골목길 청소하는 일. 하루 4시간 월 5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힘들지도 않고 용돈 벌기 딱 좋았어. 이 씨는 매년 3월이면 구청에 신청서 내고 4월부터 일하셨습니다. 2026년 3월 이 씨는 평소처럼 구청에 갔습니다. 공공근로 신청하러 왔어요?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올해부터 이 사업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 씨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환경 미화 같은 단순 공공근로는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작년에 200명 뽑았는데 올해는 50명만 뽑습니다. 그럼 나는? 경쟁이 치열해요. 신청서 내셔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관련 교육 이수자 우선 선발입니다. 이 씨는 멍해졌습니다. 교육? 무슨 교육? 노인 일자리 역량 강화 교육이요. 작년에 구청에서 안내문 보냈는데 신청 안 하셨네요. 안내문. 이 씨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마 우편물에 섞여서 버렸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그해 공공근로에 탈락했습니다. 50명 뽑는데 300명이 지원했거든요. 교육 이수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순으로 뽑았는데 이 씨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해서 먹고 살아? 이 씨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민간 요양원 보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서 탈락. 주민센터 행정보조, 컴퓨터를 못해서 탈락. 경비 일자리, 경비지도사 자격증 우대라서 후순위로 밀림.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일할 때는 괜찮았는데 늙으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네. 이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2025년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자, 이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따십시오. 어르신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자격증들입니다. 먼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노인 요양 분야에서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교육기간은 약 240시간이고 비용은 50에서 100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 시 무료 또는 10%라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취득 후 평균 급여는 월 180에서 22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2급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비용은 200에서 300만 원입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노인체육 분야. 노인체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가능합니다. 기간은 필기와 실기, 연수 등으로 약 6개월 소요됩니다. 비용은 50에서 70만 원입니다. 네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입니다. 사무보조, 행정보조 일자리에 필수입니다.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비용은 7,020만 원입니다. 자격증 따려면 돈이 드잖아. 어르신,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교육비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 가셔서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세요. 둘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활용법을 아십시오.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돈을 줍니다. 이게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르신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으니까 채용할 요인이 생깁니다. 어르신이 면접 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채용하시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담당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OX를 그러니까 어르신이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셋째, 민간 일자리 매칭 센터를 활용하십시오. 공공 일자리만 찾지 마시고 민간 일자리도 찾아보세요. 먼저는 워크넷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입니다. 고령자 전용 채용 정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잡존입니다. 60세 이상 전용 취업 사이트입니다. 기업과 시니어를 직접 매칭해 줍니다. 세 번째는 각 구청 노인 일자리 센터입니다. 구청마다 노인 일자리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어르신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줍니다. 위 사이트를 꼭 사용해 보세요. 넷째, 지금 바로 노인 일자리 역량 강화 교육에 등록하십시오. 아까 이씨 사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이수자 우선 선발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교육받은 사람이 먼저 뽑힙니다. 각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구청 또는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세요. 노인 일자리 역량 강화 교육 있으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 안 하시면 2026년에 일자리 없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신분증 들고 나가십시오. 은행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고용센터 가십시오. 저는 25년 12월 31일. 이 날이 지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부를 막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르신 그 막차 타셔야 합니다. 지금 안 움직이시면 그게 아니 10년 후 그때 왜 안 했을까?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움직이십시오. 어르신의 노후는 어르신이 지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